시장에서 반도체가 아니면 주목받기 약간 어려운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완전 죽었냐? 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추세에 대한 부분에 둔화도 있습니다. 월별 데이터 같은 경우도 저는 좀 쉬어가요. 자동차 부품들은 수출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아예 이걸 좀 정리해서 2차 전지만 먼저 한번 우리 딱 이 섹터만 한번 이야기해 보죠. 2차 전지주 가운데서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이렇게 좀 나눠서 하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봐야 되는 게 삼성 SDI. 네. 네. 이게 이제 자꾸 밀린다. 그리고 지금 손실이 점점 커진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먼저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려보면 지금 철강 사업 같은 경우에 매출이 중점입니다. 중점인 상황이다 보니까 철강 업황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개선돼야 될 점은 중국 쪽에서 물동량, 철강과 관련된 물동량이든 원재료인 철강성 물동량이든 올라와 줘야 돼요. 올라와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외국인 입장에서 포스코홀딩스를 바라볼 때는 적어도 1분기까지는 업황이 안 좋구나.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 소비 지표라든지 기타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개선이 되고 있는데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매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가격으로 봤을 때는 40만 원 이하에서는 본업에 대한 밸류 매력은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40만 원 이하에서 밸류 매력이 나온다고 해서 빠른 매수는 아니에요. 적어도 저의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업황이 도는 부분, 근데 그 돈다는 거는 실적으로 꽂힐 때는 늦습니다. 가격 지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물동량 같은 경우가 도는 걸 확인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매수를 시도하겠죠. 그렇다 보니 40만 원 이하에서는 밸류 매력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정도 단가 이하에서는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가격 지표 변화가 있는지. 그러면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포스코홀딩스는 드리도록 하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의 신사업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올해 말, 내년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긍정적인 면은 미리 염호와 관련된 부분, 광고에 관련된 부분은 확보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격 지표가 돌아설 때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시장에서 다시금 2차 전지에 관련된 사업을 보려고 할 겁니다. 우선은 지금은 본업만 보자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우리 이 대표가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LG화학도 이성웅 이사가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2차 전지를 제가 여기 815에서나 다른 데서 이야기 드릴 때 드렸던 이야기가 여기는 일단 업황 자체가 바닥이라는 논리로 지금 저점을 잡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숫자가 확인된 건 없어요. 그냥 메탈 가격의 반등이라든지 어떤 이제 너무나 최악의 안 좋은 뉴스들 이런 것들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수주라든지 그냥 기존에 다 계획돼 있던 수주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업황이 바닥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의 상승이었는데 실질적인 숫자는 1분기까지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지금 가이던스 자체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종목들이 수두룩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4분의 1 토막인가요? 5분의 1 토막인가 그래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숫자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다 이런 게 또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게 요 구간에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거는 요 구간에서의 어떤 단기적인 관점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보면 이런 채널을 만들어 놓고 올랐다 내렸다를 하기 때문에 이런 하단 자리에서 올라오는 시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의 시세를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일단 시장의 관심이 그냥 반도체로 다 쏠려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2차 전지가 어떤 주목을 받고 가려고 하는 거는 조금 힘들다. 여기서 지금 2차 전지는 주목받을 수 있는 거는
전에밖에 없습니다. 오늘 엔캠 보시면 나오겠지만 미친 듯이 올랐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아 여기서 돌리나 하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말고 기존에 어떤 뭐 양극재라든지 많이 올랐다가 기간 조정을 거치고 가격 조정을 거치고 하는 애들은 어떤 업황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건 이제 뭐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업황에 대한 어떤 그 숫자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시고요.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대응 전략은 이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만 5천 원짜리를 요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하신 분이다.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다면 요 구간에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한다는 관점을 생각해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차피 저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뭐 금리 인하 시점 오고 하게 되면 그냥 뭐 장투로 버티는 네, 수밖에 없다. 지금 버텨야 되죠. 네. 자, 이게 이제 전부 관련해서 대장주들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보면은 그 나머지 주식들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 그것도 다 이 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G화학 한번 들어가 보죠. 그리고 요거 끝나면 삼성 SDI 좀 부탁드릴게요. 네. LG화학은 석유화학 사업 대산 부분, 뭐 대산 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일부를 매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매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타 회사와 함께 지분에 대한 부분을 주면서 함께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좀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아직은 뚜렷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LG화학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은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매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LG화학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들 같은 경우에 사업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 이제는 좀 마무리되는지를 봐야 되겠고,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3조 1천억 정도입니다. 비용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이익단에서는 2조 8천억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29조 정도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LG화학이 10% 하락하면 역사적인 밸류 하단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LG화학이 그럴 일은 크게 없겠지만 만약에 주가가 38만 원대까지 밀리면 한 번 더 물어봐 주시면 뭐 그때 상황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매수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격 지표 변화, 지금 LG화학은 두 개의 이벤트 그 부분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 SDI 들어가 볼까요?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가 지금 또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2차 전지 상승을 이끌었던 대장주였는데 테마였고. 그렇죠. 이제 그 인터 배터리 데이인가 그거 하면서 그 나왔던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거래 대금이 크게 들어왔고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완전 죽었냐 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 반도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팔고 절로 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대적인 더 약세를 좀 보이는 부분이고, 뭐 제약바이오 섹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2차 전지나 여기는 바이오나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사람들이 보유를 하고 버틸 수 있는 그거보다는 그게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사람들이 사서 어떤 산업의 성장에 대한 믿음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투매가 굉장히 크게 나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기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건 뭐 대용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배터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다들 뭐 저보다 더 박사님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서 단기 추세는 일단 상승으로 지금 들어가는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지금 이 내리는 거는 눌림입니다. 그게 어딘가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42만 5천 원짜리 여기 가격대는 웬만하면 깨지 않을 거다 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조정 받다가 다시 돌리는 시점, 지금 뭐 21선을 지켜주는 위치에 놓여 있지만 여기를 지켜내고 올릴지 아니면 뭐 좀 더 깼다가 올릴지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바닥은 좀 만들어가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황 자체에 뭔가 숫자적인 긍정적인 부분들이 보여야 돼요. 그거가 보일 때까지는 좀 조정은 열어두고 보시고요. 주봉상 보시게 되면 앞단에 내려오다가 이렇게 반등을 줬던 구간 있잖아요. 이런 구간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항 자리였던 거를 돌파를 했으면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잡혀야 돼요. 그 시점까지는 일단은 이 종목은 계속해서 그냥 관망. 요게 돌려내는 흐름이 나온다. 아마 업황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이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종목에 대한 어떤 호재가 나온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주봉으로 봤을 때는 저점 구간이면은 맞는데, 단기적인 어떤 수급 쏠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뭔가 1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해 볼 만한 게 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좀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요거와 관련해서 오를 때 같이 오르는 종목들, 관련주들, 네네. 내릴 때 같이 내리는 요거 다 같이 흐름으로 보면 이해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삼성 SDI랑 이수 스페셜티, 레이크모티 다 같이 봐도 될까요? 하는데 같이 봐도 된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부 매도할까요? 20% 비중이시라는 건가요? 이건 매수가는 안 나와 있는데 삼성전자 지금 매도할 타임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추세 채널 상단을 오늘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올라오던 이 상승각을 한 차례 더 강하게 올릴 수 있는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실적 발표하는 날 4월 5일이니까 그날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 생각해요. 단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그렇다면 그쯤 정리를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87,500원짜리가 87,000원에서 뭐 89,000원 그 사이에 분할 매도 조금 하고 비중 좀 줄이고 나머지 끌고 가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 이 자동차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에 몰리는 것 같아서 일단 이성웅 이사가 현대차 기아에 대한 분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성우하이텍이라든가 서현이와라든가 네. 이거 우리 이주연 대표가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현대기아차에 말씀드린 부분을 가지고 오면은 기아는 PBR 1.2배, 현대차는 0.8배 같은 경우가 상단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 PBR 관련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삼성물산에 그때 주주총회를 했을 때 그때 기점으로 한번 좀 주의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약간의 판세 그 부분이 흘러가는 상황 안에서 주식시장을 대입을 해보면 바로 매수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현대차 같은 경우의 흐름도 그렇고 기아의 흐름 같은 경우도 좀 추세에 대한 부분에 둔화도 있습니다. 월별 데이터 같은 경우도 저는 좀 쉬어가는 부분이다 보니 저의 대응은 이미 1번, 2번을 말씀드렸을 때 대응을 못했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좀 비중은 줄여놓습니다. 네, 비중은 줄여놓고 봅니다. 어차피 뭐 차트적인 면, 추세적인 면에서도 좀 현대차 기준으로는 20만 원까지 조정 가능성이 저는 보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초반 정도. 저는 그 생각을 하고 가기 때문에 우선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신규 매수 자리도 아니네. 아닙니다. 바닥 좀 더 네, 기다리는 전략. 네. 4% 더. 근데 가지고 있는 분들 비중을 줄인다는 한 어느 정도? 그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저는 보통 이럴 땐 한 반 정도는 팔아줍니다. 네, 반 정도. 위에서 매수를 좀 하셨다고 하면. 네. 그리고 이제 아래서 나머지 반 가지고 저가에 다시 살 때를 기다린다. 네, 총선 이후에 보거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자동차 섹터를 보면 지금 수급이 기아차가 제일 먼저 빠지기 시작했어요. 외국인들이 들어 올렸잖아요. 월봉을 보시면 이제 신고가를 뭐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라고 봐야겠죠. 이런 구간까지 이제 한번 올렸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 이후에 저는 다시 상승 파동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락폭이 뭐 한 96,000원에서 97,000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놓고 보시고, 요거 뭐 조정 나올 때 수급적으로 딱 봐서 지금 외국인들은 다시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요 지금 최근래에. 그러면 얘네들이 좀 모아갖고 하방을 경직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던지, 아니면 기관이 잡아줘야 돼요. 보통은 저점은 기관들이 좀 잘 잡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저점을 잘 잡는다기보다는 저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거의.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고, 외국인들이 따라 붙으면서 추세를 딱 만들었을 때 외인들이 확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꾸준하게. 그래서 그런 그림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일단 자동차 섹터는 지금 뭐 수출입 동량, 요거 판매량 자체가 좀 줄었다, 약간 이런 게 악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크아웃, 재작년에도 피크아웃이라고 작년에도 피크아웃이라고 안 맞았는데 드디어 이제 피크아웃이다. 이번에도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왜 안 맞을 것 같냐면, 일단 무역협회에서 요번에 나온 그 수출에 대한 전망치를 보면,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 그 되는 물량 그 성장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자동차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자동차의 판매가 뭐 수출이 조금 줄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공장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미국에서의 판매량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함께 봐야 될 것 같고, GM CEO가 실적 발표할 때 올해 수요가 굉장히 견고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뭐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좀 그게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는 가이던스를 맞추는 기업이 없어요. 이 가이던스를 잡아놓으면 보통 뭐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글로벌적으로 약간 못 맞추더라고요. 약간씩 미달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해 두고 보시고, 어쨌든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뭐 글로벌 자동차 업계 CEO들도 견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부품 섹터 단은 실질적으로 수출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출 동량을 보더라도 자동차 부품들은 수출이 늘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어떤 해외에서 완성되는 자동차들에 필요한 그런 부품들이 좀 늘지 않았나? 좋아진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1분기 실적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제 2분기부터 뭐 전망 자체가 밝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조정을 갖다가 매수의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어디쯤에서의 매수를 하면 좋을지, 아니면 어디쯤에서의 추매를 하면 좋을지, 요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하방은 경직 이렇게 딱 멈춰놨는데, 내려가는 거는 요 구간에서 이제 방향을 좀 돌려놓은 상황에서의 어떤 그 섹터 전체가 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앞에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이걸 기준으로 잡으셔가지고 9,000원짜리나 이런 구간까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의 방향을 돌리는 단기적인 5일선을 올라타는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를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은 시장에서 반도체가 아니면 주목받기 약간 어려운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내려왔을 때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여기도 지금 외국인 수급이 갑자기 싹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요거 다 반도체 사러 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서현 이화는 지금 전저점 자리입니다. 이런 구간. 여기를 만약에 내일 아침에 갭으로 깨잖아요. 하락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훅 빠질 수는 있어요. 빠질 수는 있는데,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세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대 하단 자리 이런 구간에서 저점을 만들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적적인 부분들은 받쳐주는 기업이니까, 그때 가서 돌릴 때 추가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내린다고 막 계속 물 타다 보면 비중만 커지고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을 탁 여러분들이 판을 탁 보시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했는데 뭔가 이쪽에 HLB가 신고가로 가장 먼저 올랐던 종목이나 그쪽에 관련 군들이 뭐 알테이전도 악재가 나오고 HLB도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이쪽에 투자는 약간 보수적으로 뭐 비중을 적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관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와 여기가 미쳤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약간 미쳤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수급이 쫙 쏠리는 시점에서는 다른 섹터들은 그런 관점에서 일단 추가 매수하는 거 멈추고 관망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어떤 좋은 내용들이 있었다면 그게 다시 재부각되는 시점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게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들고 있으신 분들 잘 참고하시고 섹터 내 다른 종목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